맛의 달인 흑백 요리사에게 감칠맛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애매한데. 감칠맛. 사실 이번 아이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감칠맛. 저 문득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감칠맛이 무슨 맛이지? 감칠맛이요? 감칠맛. 맛있는 맛. 조미료 맛? MSG 맛? 감칠맛이 무슨 맛이죠? 단맛은 설탕 맛이고 짠맛은 소금 맛인데 감칠맛은 딱 무슨 맛이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감칠맛에 대한 사전 정의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이게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과연 감칠맛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셰프님이 계셨을까요? 저희가 찾아온 곳은 한식 파인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윤서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설 면서를 운영하고 있는 어느 셰프 김도현입니다. 감칠맛이 없으면 사실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칠맛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이 이제 국물 쪽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 감칠맛에 대해서 더 갈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감칠맛을 낼 때 주로 좀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는지도. 저희는 감칠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직접 다 재료를 공수해서 말리고 있어요. 저는 해산물 쪽도 많이 쓰는 편이고 가리비, 멸치, 디포리부터 많이 써요. 땅의 맛을 느끼려면 우엉이나 비트를 살짝 넣는다거나 찌면은 그런 고유의 맛이 떨어져서 생물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감칠맛을 더 내는데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이 네 가지랑 다른 감칠맛만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애매한데. 이 감칠맛을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저는 우선 과학자가 아니고 요리사이기 때문에 습득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강어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먹으면 흙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장어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염지를 해서 숙성을 거치면은 그 흙냄새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흙냄새를 없애서 감칠맛을, 얘네 감칠맛을 최대 원물로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요. 감칠맛은 그 차이 같아요. 재료의 본래의 맛. 한국은 감칠맛을 MSG나 이런 데 너무 맛소금에 의존해서 좀 안타깝긴 하죠. 셰프님께서는 MSG로 감칠맛을 낼 수는 있지만 재료 본연의 감칠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요리. 한국에서 안 먹어본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이렇게 감칠맛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섞어지지 않는데 맛이 많아. 근데 맛이 많아. 오, 진짜. 텅텅 비어진 그릇들. MSG가 아닌 원재료 자체에서 나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입에서 느껴지는 맛과 달리 이 맛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셰프님 말씀처럼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식재료를 재해석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미슐랭 원스타 에빗을 운영하고 있는 조셉 셰프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입니다.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고요. 한국 식재료 위주로만 쓰고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해외에서는 감칠맛 영어 단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일본 단어 있지만 우마미라고 부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보통 감칠맛 느낄 때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처음 왔을 때 뭐 한국어 배우면서 시원하다 뭐 검색하다가 오케이 refreshing 아이스티나 뭐 이런 거 이런 역할 있죠. 근데 의외로는 한국어로 시원하다 뜨근뜨근한 국물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시원한 거 쓸 수 있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칠맛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지 좀. 파란색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려워요. 파란색 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감칠맛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게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국물 엄청 맛있다. 이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감칠맛. 보통 감칠맛 있으면 그냥 소금 넣으면 이거 새우젓 쓰면 소금 높긴 한데 맛있을 수 있어요. 감칠맛 뭐라고 생각하면 완전 깊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감칠맛은 이게 최고다. 아, 딱 제 생각에는 간장게장. 왜냐면 간장은 감칠맛 높고 꽃게, 특히 뭐 엉거게가 엄청 뭐 감칠맛 가득한 재료라서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진짜 감칠맛 가득한 디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를 직접 해주시겠다는 셰프님. 올해는 그 신안에서 진짜 뭐 완전 퀄리티 높은 거 나왔어요. 맨 밑에는 발효시킨 매실랑 천연 고추랑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이번에는 먹지만 말고 감칠맛을 한번 제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감칠맛 네, 이거 퍼지는데요? 네 터졌어요? 다행이다. 이번에도 음식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느낌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였습니다. 이쯤 되니 감칠맛이 혹시 여러 재료에서 오는 조화나 밸런스에서 오는 맛있는 맛인가? 그래서 어떤 맛인지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 건가 싶었는데요. 한식 그리고 양식 셰프님을 만났으니 이번에는 일식 셰프님을 만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 일식 레스토랑 감회의 오너 셰프이자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님이었죠. 그런데 셰프님은 저희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마 성분이 감칠맛의 성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잘 닦인 다시마에 우리 강어를 절여서 최소 8시간 또 뭐 12시간, 18시간까지도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더 먹으면 이 생선 자체에서도 감칠맛이 증폭시키고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부드럽게 매콤한 이 스즈오카 생와사비를 또 사용을 하면은 그 초밥 종류에서는 굉장히 또 맛이 또 증폭이 됩니다. 셰프 이렇게 좀 화력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약간 비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불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그게 이제 감칠맛이 더 증폭할 수가 있어요. 원재료 선택과 조미료 활용 그리고 조리 방식까지 명장답게 감칠맛을 자유자재로 이끌어내시는 모습에 그저 감탄만 나왔는데요. 혹시 이 맛의 조화가 감칠맛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연이 낼 수 있는 맛이 있고 재료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 또 감칠맛일 수도 있고 신맛과 또 짠맛, 단맛 이게 복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게 감칠맛으로 변할 수도 있고 재료에 따라서 다 이게 변화무쌍하거든요.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감칠맛이 계속 새롭게 탄생하는 거 보니까 이 감칠맛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셰프들이 연구해야 될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감칠맛은 여러 맛이 합쳐져 나오기도 하지만 재료 자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맛의 조화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셰프님들도 연구 대상이라고 말하는 감칠맛. 그래서 저희는 감칠맛에 대한 자료를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감칠맛에 대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을 보면 내 몸의 만능 일꾼, 단백질에 대한 욕망, 감칠맛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뭔 단백질 얘기가 왜 나오나 싶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 책을 검색해 보니까 감칠맛에 대해 다룬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있는 것 중에 이 책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 근데 목차를 좀 보니까 저희 주제랑 좀 딱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감칠맛이라 꼬집어 말하지 못했을 뿐 활용은 오래됐다. 감칠맛은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은 알쏭달쏭한 맛이다. 이 작가분이 비밀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감칠맛에 대해서 한번 섭외를 해봐야겠습니다. 섭외 끝에 책을 집필한 식품공학자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감칠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감칠맛만 주는 소재가 없었어요. 야, 뭔가 맛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조화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이게 구체적으로 기본 맛이다 라고는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의 이케다 박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건 4가지 맛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다는 게 자기 집사람이 맨날 음식을 할 때 보면 국물을 내서 주는 거죠. 다시마 국물을 갖다가 내서 주면
훨씬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성분이 이 맛을 맛있게 해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글루탐산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감칠맛 성분이고 이것은 5번째 기본 맛이다라고 주장한 게 1908년입니다. 이 감칠맛은 이런 맛이야 라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게 가장 힘들 것 같은데요. 감칠맛이 뭐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국인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시원하네. 아, 이거 고소하네. 이러한 모습을 시원하라고 표기를 해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언어가 되고 나면 누구나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훈련으로 그 느낌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패턴을 보면서 언어를 익숙하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감칠맛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독한물로 항상 느끼지.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도 언어가 없이는 그게 의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칠맛에 대해서는 언어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어렵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감칠맛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엔 정말 오묘하고 깊은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돌고 돌아 감칠맛은 맛있다, 시원하다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만나뵌 셰프님들께 감칠맛을 한번 감각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부탁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셰프님들이 표현해낸 감칠맛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감기 심하게 걸렸고 그때는 엄마가 치킨 수프 만들었어요. 닭가슴 있고 근데 재료 있고 뭐 이런 완전 가득한 그 감칠맛 디시라서 이런 거 아직까지 머릿속에 깊었습니다. 국물 먹었을 때 확 올 때 있잖아요. 황태장국은 사실 시원한 맛이랑 김치랑 청양고추의 그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거랑 똑같이 맛있다. 먹었을 때 그 하나도 튀지도 않고 이럴 때 오는 걸 감칠맛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해가 뉘우뉘우 젖이는데 골목길 어귀에서 나는 된장찌개. 근데 우리 집에서 나는 된장찌개 한 숟갈 먹었을 때 맛있다 이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 감칠맛과 오묘한 맛과 그리고 모든 게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